이전 회차 요약. 김순희 할머니의 아들은 부부의 미국 방문을 제안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와 함께 해외에 나가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떠날 짐을 준비하세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비행기에 탑니다. 1000년 동안 미국을 여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공항에 도착하자 아들과 그의 아내인 김순희가 그녀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을 뒤로 하고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길을 잃은 줄 알고 그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시간이 흘렀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이틀 동안 공항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나는 금을 주고 잠을 잃었습니다. 한 가족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고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나는 떨리고 실망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슬픔이 현실을 부수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희생하고 아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의미할 거라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김순희 할머니를 도와줄 수 없는 공무원들의 도움. 나는 아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나를 향한 특별한 사랑이 갑자기 분노로 변했고 나는 배신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팔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며느리, 아들, 그의 아내를 돌보세요. 아들을 버리세요. 내 아들은 할머니 집에 있습니다. 나는 복수를 위해 아들을 쫓아냈습니다. 불태우고 자신을 바치며 그들이 내가 겪었던 것처럼 고통받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모든 감정을 떨쳐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들이 나에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오직 복수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마음에 처음 떠오른 것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아이의 이름을 가족 등록부에서 지우고 있습니다.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 걱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결심했다면 가족 등록부에서 그들을 완전히 삭제하세요. 삭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했기 때문에 지방사무소에 갔습니다. 주민등록부 수정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도망친 아이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나는 간청했지만 실제로 가게 되자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구제도가 폐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신은 허가 없이 이름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언제 그렇죠? 그것은 일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사실이죠? 나는 방금 알아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비합리적인 일인가요? 복수의 첫걸음에서 장애물이 있나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앉아 있었고 공허하고 외로운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이름을 가족 등록부에서 지웠습니다. 저는 그것을 버릴 수 없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머리가 복잡하고 실망스러워요. 그게 전부지만 이렇게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엄청난 해를 끼쳤습니다. 저는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끝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아버지이긴 하지만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관계를 끊을 수는 없지만 제 마음은 이미 부서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울 것입니다. 저는 약속했습니다. 돌아보면 가족 등록부에서 그것을 봅니다. 어쨌든 그것을 지우는 것은 단지 절차일 뿐입니다. 그것은 단지 잘 모르겠어요. 저에게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모든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끊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것이 제가 제 가족에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스캔들입니다. 지금 저는 당신의 아들을 마치 그것을 산 사람처럼 대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것을 가족 등록부에서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서 그들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제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치유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복수입니다. 가장 결단력 있고 결심된 방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단지 시작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복수의 칼날을 날카롭게 할 것입니다. 복수의 그림자가 그들의 삶을 짓누릅니다. 그들이 저를 숨막히게 만들 때까지, 당신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사과할 때까지 복수는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길고 험난할 것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도달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에게 이 복수는 간단합니다. 아니요. 저는 제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없습니다. 겪어야 합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아이들이 겪어야 할 깊은 상처입니다. 씻어내고 새로운 삶에 들어가는 것은 치유의 여정입니다. 저는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다고 말해야 할까요? 그러나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복수의 열망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제 영혼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가족 등록부에서 제 이름을 지우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우지 않았지만 제 복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그것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해냈습니다. 저의 아들이 일하는 회사 앞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공항에서 이야기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유한 남자의 아들이 어머니를 평범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김땡땡이라는 시위 플래카드를 들고 아들 회사 앞에 섰습니다. 그곳에 서서 직원들이 출근하는 길에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고 확성기를 사용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전합니다. 저는 이 회사 김땡땡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어머니로서 딴딴에게 평생을 지지하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은 내 재산을 추구하고 저는 미국에서 혼자입니다. 아이는 버림받아 미국의 어머니를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그를 공항에 두고 아내와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저는 일을 그만두고 이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계속 미룰 수 있나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할수록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톱을 가져왔습니다. 정말 상쾌합니다. 당신의 요청에 공감합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격려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함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며칠 동안 그렇게 시위합시다. 회사에서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저를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부 조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제주에서 사실로 확인되었고 결국 제 아들은 회사에서 심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잘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한 벌금도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회사를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큰 충격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아들은 배신자로 여겨져 가족을 버렸습니다. 저는 체포되었고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아들이 느끼는 고통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해고당하고 사회에서 고립될 것입니다. 비난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불행의 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배신의 대가는 매우 큽니다. 저는 이 복수가 끝날 때까지 그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단 하루도 편안하게 살 수 없게 만듭니다. 이제 제 아들에게 파멸로 가는 유일한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무너지는 삶입니다. 지켜보는 것이 제 미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잔인한 운명을 견딜 수 있습니까? 수나, 그런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지만 저는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불쌍합니다. 아니요. 그들이 받아야 할 벌을 받는 것은 오직 그들뿐입니다. 저는 단지 당신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아마 그는 미쳤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머니를 버린 것에 대해 후회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될 것이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미 모든 기회를 놓쳤습니다. 저는 그것을 버렸습니다. 왜 지금 당신이 힘들어해야 합니까? 정말로 그가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저는 재앙의 순간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을 제 눈으로 볼 것입니다. 그것이 복수의 정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이 있는 회사 앞에 단 한 사람만 서 있기 때문입니다. 시위가 성공하면 저는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오른쪽은 배신한 며느리의 집, 저를 아들과 함께 속인 사람입니다. 저는 시부모에게 가야 합니다. 제가 문 앞에 서서 벨을 눌렀을 때 시부모님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저를 보신다면, 원하신다면 안으로 들어오세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제 말을 쏟아내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했으니 시부모님이 이야기를 들으면 매우 놀라실 것입니다. 당신은 놀랄 거예요, 우리 딸. 사실 그는 나를 배신했고 그의 아들과 함께 했어요. 당신은 내가 이 삶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준 효도가 무엇인지 아나요? 여행이라면 나를 해외로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버리고 함께 즐거운 여행을 하게 됩니다. 공항에서 뭐 하고 있어요? 나는 그것을 버렸고 그것은 미국의 한 공항에 있어요. 나는 혼란스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순간 내 매형의 표정이 변하고 결국 그것이 폭발하고 있어요. 나는 끝났어요. 내 딸은 정말 효도하지 않는 아이예요. 내가 한 일에 대해 부끄럽습니다. 나는 죄책감을 느껴요. 사도는 나에게 다시 말했어요. 당신이 사과한다면 당신은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해요. 나는 차에서 내리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는 나에게도 동일한 일을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는 다가와서 자신의 딸의 이름을 호적에서 삭제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사실 나는 가족 등록을 잘하지 못해요. 고통을 멈춰주세요. 그것은 너무 분명하지만 나는 기다리고 진실을 알아냈어요. 나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주었어요. 호주 시스템을 폐지하면 상황은 더 이상 이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의료비. 사도는 그런 말을 들으니 더욱 화가 났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신 내 딸과 나는 그가 확실히 나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말했어요. 나는 즉시 며느리에게 전화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당신에게 알리지 않을 것이고 당신 집에 가지 않을 거예요. 그만해 주세요. 아버지는 어떤 식으로도 당신을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바보 같은 것. 내 아이야. 내 딸의 간청이야. 이 말을 듣고도 사도는 여전히 결심을 바꾸지 않았어요. 당신은 내 관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당신도 알겠지만 배신자들은 처벌을 받아야 해요. 변호사의 매형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의 가족을 만나고 나서 나는 더 안도감을 느꼈어요. 나는 그렇게 느꼈어요. 물론 그들에게 주어질 처벌은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복수의 단계에 이른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느끼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너무 멀어서 나는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것은 앞으로 그들의 삶을 계속 변화시킬 거예요. 놓아주세요. 나는 스스로 파괴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을 쫓아내고 끔찍한 결말을 겪게 만들어요. 나는 언젠가 깊이 후회하고 진심으로 후회할 거예요. 작은 사과 하나를 줄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나는 그 순간이 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결국 나는 내 삶을 다시 살고 싶어 할 거예요. 삶의 모든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당신은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까지 나는 복수의 칼을 내려놓을 수 없어요. 긴 도전의 터널은 없어요. 그러나 당신은 끝까지 걸어가야 해요. 아직 멀지만 길 끝에 빛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며느리와 시부모에게서 오는 전화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전화 며칠 후
뜻밖의 손님이 우리 집에 왔어요. 나는 초인종 소리를 듣기 전에 문으로 갔어요. 내가 문을 열었을 때 거기서 본 것은 다름 아닌 며느리였어요. 내 얼굴은 창백하고 내 눈은 부풀어 있었어요. 아마도 무언가가 하룻밤 동안 숙성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제발 내 말을 들어주세요. 진짜로. 미안해요. 나는 매우 내가 잘못했어요. 며느리는 복도에 앉아 울면서 몸이 늘어졌어요. 나는 이미 시작했지만 너무 늦었어요. 내 마음의 문은 오래전에 부서졌어요.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렇게 할 건가요? 너무 늦었으니 나를 내버려 두세요. 언제가 시간인가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무의미해요. 그는 격렬하게 반격하며 며느리를 밀어내요. 내가 한때 가족으로 여겼던 사람. 지금 우리는 서로를 원수처럼 대해요. 아무런. 미안해요. 엄마. 제발. 우리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내 며느리는 끊임없이 간청해요. 도저히. 모든 변명은 나만을 위한 것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의 나를 보세요. 그는 나를 떠나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내가 여기 와서 후회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나요? 나는 그녀에게 차갑게 대했고 그녀는 눈물을 흘렸어요. 비록 나는 젊지만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니, 나에게 그는 이미 다른 사람처럼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관계가 있었어요. 엄마, 물어보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좋아. 아버지 또한 우리를 집에서 쫓아낼 거예요. 아니, 며느리는 계속해요. 나는 원하지만 더 할수록 내 마음은 더 강해져요. 단지 나는 내 며느리를 위해 한번 그렇게 할 마음이 있어요. 나는 내 주머니를 비웠어요. 그것조차 웃기지 않아요. 걱정 마세요. 나는 당신에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줄게요. 나는 식사를 하면서 내 며느리에게 이야기해요. 나는 속삭이며 아들을 안고 그것을 비밀로 해요. 우리는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은 여전히 은행 계좌에 돈이 있어요. 나는 더 이상 많은 돈이 없지만 여전히 조금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당신들이 알고 있으니 그 돈을 가져가고 가세요. 그것은 사라지고 있지만 내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며느리는 눈을 크게 뜨고 있어요. 당신의 아들의 재산을 훔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건 나쁜 제안이에요. 맞죠? 하지만 나에게는 그것은 결국 내 며느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것은 선물이에요. 음악, 엄마, 며느리가 조금 주저하는 것 같아요. 나는 어색했어요. 나는 그를 방해했어. 그는 단호한 어조로 선언해요. 나는 당신에게 조심히 듣고 나에게 말하라고 했어요. 이게 나예요. 내가 당신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일. 호야, 돈을 들고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절대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운명은 지금까지 며느리는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었어요. 마치 길을 잃은 것처럼. 그는 침묵하지만 빠르게 고개를 끄덕여요. 나는 일어나서 내 며느리를 봐요. 그의 눈에는 강한 결의가 드러나 있어요. 나는 그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며느리는 눈물을 삼키고 집으로 돌아가요. 나는 떠나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흘깃 봐요. 그의 눈에는 고마움과 후회의 혼합이 있어요. 여전히 그곳에 있지만 나는 더 이상 그런 시선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나에게 어떤 영감도 주지 않아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며느리의 방문은 나에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복수의 기회를 더해요. 그는 심지어 내 아들의 돈을 가져가요. 그를 도망가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를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그것은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당신은 배신당하고 실망한 기분이 들게 할 거예요. 그것은 진실이고, 물론 그것은 내가 내 며느리에게 제안한 인간의 배은망덕에 대한 것입니다. 나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기적인 탐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를
가족을 버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며느리가 방문한 후 제 아들의 삶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아내마저 저를 떠났습니다. 맞아요. 은행 계좌에 남아있는 돈도요. 저는 모든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갈 곳이 없습니다. 저는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집 앞에 왔습니다. 그는 초췌하고 마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았을 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지만 내 마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빠, 들어와도 돼. 아들이 허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부르지만 되돌아갔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왜 왔어?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는 눈에 눈물을 가득 안고 나타났습니다. 손에 등불을 들고 거지처럼. 엄마, 시작했어요. 정말로 용서해 주세요. 나는 잘못했어요. 나는 멍청하고 추했습니다. 그는 내 아들이지만 이제 나는 단지 엄마일 뿐입니다. 제발 나를 구해줘. 나는 그 장면이 너무 괴롭습니다. 나는 강한 척하려고 노력하지만 나는 곧 익숙해졌습니다. 과거의 배신과 상처를 되돌아보면 내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나는 아들을 차가운 눈빛으로 노려보았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이제 너는 나에게 매달리고 있어. 네가 나를 버리고 도망쳤을 때 넌 내가 널 볼 것이라고 생각했니? 엄마는 이 삶에서 어디에 있었던 걸까? 쓰레기통이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아들은 머리를 숙였지만 곧 다시 간청했습니다. 엄마, 시작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번에는 나에게 줘. 나는 열심히 일하고 변할 거야. 나는 효도할 거야. 제발. 하지만 나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나는 한 번도 관계를 잃은 적이 없. 나는 믿을 수 없어.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고 복수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는 헛소리하고 있는 거지. 효도를 보여주기 위해 개풀을 먹는 것. 나는 그것을 하고 있다. 너무 늦었다, 엄마. 당신은 이미 이 삶에 있었다. 그것은 지워지고 섞여버렸다. 그것이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문을 쾅 닫아라. 나는 그것을 버렸다. 아들의 비명이 문을 통해 울려 퍼졌다. 나는 그것을 들었다. 나는 그것을 무시했으며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것이 없었다면 나는 그렇게 분노하고 미워했을 것이다. 그 이후로 소식이 없었다. 나는 그것이 없어서 어떻게 살 수 있을지 궁금했다. 나는 우연히 거리에 있는 아들을 보았다. 그는 노숙자가 되어 뒤를 따라왔다. 아니, 아마도 내가 그를 쫓아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갈 곳이 없어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되었다. 그런 것 같다. 그 형태를 보니 어쩐지 복잡한 감정이 생긴다. 나는 그것이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내 아들은 그렇게 끝났다. 내 말은 하지만 이것이 내 마음이다. 나는 여전히 용서할 시간이 있다고 결심했다. 아니, 당신은 자신의 죄에 대해 충분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나는 안도감을 느낄 것이다. 그것은 같지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이미 결정되었다. 밀어내라. 우리는 결코 약해질 수밖에 없는 선택이 없다. 나 자신에게 나는 아들이 거리에서 사는 노숙자라고 말한다. 지나갈 때마다 내 마음의 일부가 아프다. 그것은 조금 멀리 있어요. 혹독한 바람과 비를 견디는 것은 정말 외롭습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지 궁금해하며 그 곁을 지나칠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그렇게 했지만 매번 그렇게 할 때마다 화가 나요. 지금 나는 개자식이에요. 당신의 모든 불행은 당신이 만든 것입니다. 제란다의 어머니에게 저지른 배신과 죄악입니다. 씨앗이 뿌려진 순간부터 그것은 쓴 열매를 맺도록 운명 지어졌습니다. 당신은 거지이고 어머니의 사랑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내 삶을 바쳤지만
주어진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큰 죄를 지고 있는 당신은 아무 일도 없는 듯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은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당신은 이겼어요. 망대요키에 의해 불렸습니다. 어머니를 떠나기로 한 내 선택이 결과입니다. 당신에게 돌아갑니다. 올가 마이다. 이 점을 명심하세요. 탐욕이 문제의 뿌리입니다. 돈이 어머니보다 더 중요합니다. 존경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나는 이익을 선택했기에 그 욕망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씨앗을 뿌린 대가는 오늘 우리가 직면한 비참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당신이 스스로의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우 슬퍼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오직 당신만 있었습니다. 내가 레보고처럼 키운 아이입니다. 나는 결코 모든 사람을 배신하고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결코 아물지 않을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버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어야 합니다. 운명은 내가 이렇게 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들아, 엄마는 불안함을 느낍니다. 꿈속에서도 나는 산사태가 될 것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당신을 돌아보며 다친 바퀴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나는 이 실수와 결과가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불러도 괜찮아요. 나는 어머니를 버렸습니다. 제안을 충분히 받아들이세요. 현재의 어려움과 역경은 그저 그런 것입니다. 가란다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당신은 나에게서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돌아보니 나는 그것을 선택했고 그것이 운명이었습니다. 갈림길은 당시 큰 실수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란을 일으킬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것이 당신의 불행입니다. 씨앗은 이제 땅이 되었습니다. 자나, 나는 당신을 꺼져가는 독성의 불꽃처럼 둘러싸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당신을 과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배신하고 버린 사람을 위해. 보이야, 당신은 돌아왔고 더 이상 후회하지 마세요. 이제 당신은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의 눈물, 비명은 나에게 차가운 복수입니다. 함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만약 당신이 뉘우친다면 당신의 마음은 치유될 것입니다. 고통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멋질까요? 당신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그것을 버리라고 할 때 내 마음의 한 구석이 아픕니다. 그가 내 아들 같다고 느끼지만 그는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잠깐의 연민이 스쳐. 하지만 인내와 분노, 정오는 한 여성의 감정입니다. 그것을 삼키지 말고 지금 바로 용서해라. 분명히 힘들겠지만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복수의 짐을 지고 살아라. 인생을 온갖 고난이 있는 길로 받아들여라. 그것은 바로 너 스스로 선택한 길입니다. 기억해라. 이것은 너가 만든 결과입니다. 아무리 원망이 들어도 나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너도 과거의 실수를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너는 너 자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뒤에 있는 힘든 길을 걸어야 합니다. 언젠가 깨달음이 진실이 되기를 바란다. 나는 회한의 순간이 오기를 바란다. 만약 그 일이 일어난다면 내 마음의 문도 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오늘이 아닙니다. 지금은 잔혹한 현실에 맞서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 지금 기운을 내라. 내 아들아, 네가 겪는 곡절은 결국 너를 더 성숙하게 만들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할 것이다. 비록 늦었지만 그것은 매우 아프다. 깨달음으로 삶을 살아라. 지금은 아프겠지만 언젠가는 삶이 더 나아질 것이다. 너는 어머니로서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여전히 여기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아직 너를 용서할 수 없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가 될 날이 올 것이다.
지금은 아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너를 버렸다. 시험의 시간이 되어 업보를 짊어져야 한다. 나는 네가 심은 씨앗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성숙할 때의 고통의 열매를 맛보아라. 이 시간 동안 나는 그저 묵묵히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켜보는 것뿐이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모자일 것이다. 그것이 너의 운명인가? 나는 모르겠다. 그 원망과 분노가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었다. 이것은 긴 전투가 될 것이지만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 리가 없다. 언젠가 진정한 후회할 날이 올까 두렵. 네가 올 때까지. 물론 모든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내 방황하는 아들을 따라가는 것은 항상 투쟁이다. 정말 가슴 아프다. 효과는 있겠지만 그만한 가치가 없다. 내 복수는 얼마나 아픈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이다. 그 순간은 나를 얼마나 배신당한 느낌이 들게 했는가. 정말 잔인하지만 가끔은 안고 싶다. 가끔씩 나는 그 일이 일어날 때마다 지금처럼 느끼는 것 같다. 확고하고 안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모든 것의 끝이다. 그날까지 진정한 자유가 올 것이다. 해방의 순간까지. 내 말은 언젠가 그날이 올 것이다. 상처가 치유되고 원망이 해결되는 날. 하지만 그때까지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지금처럼 복수의 목적을 절실히 추구하고 나는 그것을 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것이니까. 그것이 나 자신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때때로 그것은 힘에 달려있. 나는 두렵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날은 분명 언젠가 올 것이다. 당신이 터널을 빠져나올 때 당신은 오늘 저도 그 날을 향해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저는 한 걸음씩 확고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기분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 아들은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걸 먹었어요. 제 아들, 그건 당신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결과를 분명히 하세요. 제가 그들을 깨워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거리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제 아들을 자주 보는 곳에 갔습니다. 가서 잠시 기다리세요. 저는 기다렸고 결국 쓰레기 더미가 있었습니다. 제 아들의 등이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초라한 옷차림으로 발견했습니다. 고약한 냄새조차도. 저는 정말로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엉망이었습니다. 이봐, 당신은 꼬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해냈을 때 저는 도망치고 어머니를 버렸습니다. 제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야기하며 저는 걸어갔고 제 아들은 놀라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을 보았을 때 제 눈은 크게 열렸습니다. 정말 슬프지만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웃기네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어머니. 목소리가 마치 그녀의 목이 막힌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부르고 그가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거기 가서 제 아들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매우 감동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사람을 꽉 잡았습니다. 원망이 폭발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를 갈고 그 안에서 끌어내리며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몇 마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떠나서 잘 살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이것이 당신이 선택한 삶인가요? 결과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괜찮을 것입니다. 차가운 목소리에 놀랐습니다. 제 아들은 놀랍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눈에서 그것을 들었습니다. 불안함. 저는 그것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가 약간의 후회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당근처럼 얼굴이 빨개지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떨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신 제 아들은 변명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걸 할 수 없다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는 올라타서 땅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이 자세는 매우 불편하고 역겹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건가요? 지금 제 목소리는 차가워졌습니다. 맞아요. 차가운 눈빛을 가진 자식은 없습니다. 저를 단호하게 바라보세요. 저는 그가 저와 같은 소년이 될 자격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용서를 받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당신과 같을 수 있을지 이해하나요? 당신은 그 말을 듣고 페리나를 용서할 수 있나요? 잠시 동안 절망의 모습이 제 아들의 눈에 스쳤습니다.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마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빈 눈이 빠르게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울며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는 의심을 표하며 외쳤습니다. 저는 제 아들의 눈물 한 방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이 또 다른 위선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외모로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유가 쏟아졌고 바로 당신이 나를 아프게 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아버지는 이해했습니다. 그가 차가운 목소리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나를 꾸짖을 뿐만 아니라 경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마치 나는 더 이상 내 감정을 낭비하지 않을 것처럼요. 그는 단호하게 말을 마치고 몸을 움직였습니다. 나는 돌아서 그 아이 곁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다리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뒤에서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절망적인 외침을 들었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하늘은 메아리 치고 텅 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퍼져나갔지만 정말 놀랍게도 내 마음속에서요. 그 자장가는 아무것도 없지만 매우 상쾌하고 시원했습니다. 심지어 기분에 대해서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불을 켜세요. 내가 느끼는 고통은 바로 당신입니다. 배신당했습니다. 이제 나는 내 감정에 대해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비웃을 때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강한 바람이 내 눈을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날 수 있지만 내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나는 깊고 무감각한 얼굴로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그것을 수행했습니다. 혐오감만 남을 것입니다. 나는 잠시 걸은 후에야 멈췄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높은 파란 하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치 세상이 모든 색을 잃고 흐릿한 무채색으로 물들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오, 내가 이렇게 되어버렸군요. 어떻게 그렇게 불필요한 아이를 볼 수 있을까요? 괜찮니? 내 아들. 애지종지기원.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넘어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밖에 나왔습니다. 오직 모성애만 쏟아지고 응답했습니다. 배신은 칼로 찔렀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천천유아 같은 아이가 저지른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잔인한 배신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삶으로 돌아가세요. 나는 너무 슬퍼서 아들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 복수의 열망은 더욱 불타올랐습니다. 엄격한 처벌을 가하고자 하는 충동으로 나는 붙잡혔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의 삶을 올바르게 사세요. 어찌되었든 이제 우리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고통 속에서 방황할 것입니다. 나는
매우 후회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계가 끝나는 방식입니다.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방해하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나는 조용히 걸어가겠습니다. 나는 시작했지만 앞으로의 길은 아직 멀었습니다. 나는 결코 지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사건들에 나는 정말 압도당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배신자를 내 아들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아들과 이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울음소리가 점점 사라지자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마셨고 다시 슬퍼졌습니다. 맑고 청명한 하늘이 조용히 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치 새로운 결심을 한 것 같고 기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 말은 다시 한번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 나갔습니다. 아들아, 너는 정말 많이 노력했지만 아버지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물어보지 마세요. 뼛속까지 후회하게 될 겁니다. 고통이 없이는 용서가 없습니다. 나는 그가 나를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잠시 생각한 후 나는 다시 말했습니다. 걷자. 나는 이사했어. 돌아보니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 되었을까요? 비슷하지만 나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내 상처를 위해 울 수 있는 복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만의 복수 방법도 있었습니다. 나는 지치고 있지만 지금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나를 지탱해준 모성애는 더 이상 없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분노가 내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증오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억눌린 것을 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비슷하지만 그 고통조차도 달콤합니다. 이해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할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나는 가서 용서를 간청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절대 아닙니다. 나는 하늘의 풀처럼 고통받으며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나는 다시 한번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나는 단호하고 침착하게 복수를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밖으로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말은 최소한 몇 년 후에는 그 일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슷하지만 나는 그 힘든 길을 가기로 준비했습니다. 걷자. 나는 언젠가 화해의 순간을 찾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나는 말합니다. 먼 미래에 결국 그가 손을 내밀어 용서할 것입니다. 그때야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너를 찾아갈 것이지만 그때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나는 직감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합니다. 아니요,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가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것입니다. 평화의 날이 올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걷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들의 돈을 훔쳐 도망친 후 관련 없는 소식이지만 나는 내 며느리와 결혼할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지역 주민들의 입소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내 며느리의 최근 상황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 집의 며느리가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아들의 모든 돈과 함께 도망쳤습니다. 그는 어딘가 외국으로 가서 거기서 좋은 직장을 구한 것 같습니다. 오, 그런데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모르지만 맛있고 건강하게 먹고 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의 고기를 먹고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성이고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중간중간입니다. 며느리가 아들의 돈을 훔쳤습니다. 나는 드레스를 입지 않을 것이다. 너는 여기서 며칠 지냈어. 그것이 흐르고 그리고 어느 날 내 아들이 너는 엄마를 봤다. 미안해. 더 일찍 너에게 말했어야 했다. 하지만 아들의 친구는 주저하며 말했. 나는 그것을 열었다. 불길한 예감이 든다. 너는 며느리에 대해 들었다고 들었다.
시어머니가 있니? 내 친구의 며느리는 외국에서 왔다. 나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머리가 어지럽다. 딩. 소문이 사실일 수 있. 직감. 나는 이미 그것을 들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내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나는 급하다. 나는 한숨을 쉬며 아들의 친구에게 물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내 며느리가 나쁜 조직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나는 그녀가 현재 동남아 어딘가에 있다고 들었다. 그녀는 몸을 팔기 위해 일하고 있는 것 같았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런 위험한 선택을 했다. 아들의 친구의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리가 어지럽다. 마치 내 며느리가 매우 고통받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가 좋은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다. 내 마음이 아프고 모든 것이 다 팔려버렸다. 너는 일을 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니? 괜찮니?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물어봤고 그녀는 괜찮지 않은 것 같았다. 그것이 바로 일이다. 자신의 몸을 파는 것이다. 아들의 친구는 그것이 일이라고 언급하는 것을 잊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어느 정도 며느리가 나쁜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나는 넘어져서 잠시 멈춰섰다. 비록 나는 며느리에 대해 반감이 있지만 나는 그런 고통스러운 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 내 며느리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희망. 나는 그녀의 선택이 그렇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그것을 아프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아,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것은 같은 공감의 일기이다. 꽤 오랫동안 그렇게 시작되었. 괜찮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나는 점점 더 절망하고 있. 그는 아들의 친구의 말을 듣고 매우 감동받았다고 말했. 며느리의 상황은 심각해졌다. 그렇게 추측하지만 한편으로는 약간의 달콤함과 쓴맛이 있다. 내 마음도 그렇다. 나는 며느리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들었. 그것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너는 나와 내 아들을 버렸고 너는 또 내 아들이다. 아들을 버리고 탐욕에 눈이 멀었다. 그것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치러야 할 대가이다. 사람들은 어머니가 며느리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계속 이렇게 하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나는 모르겠다. 아들이 친구가 주저하고 있다. 나는 말하고 고개를 저었다. 나는 무엇을 했나?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그 일은 이미 일어났다. 안은 복잡하지만 결과는 좋다. 정말 힘들다. 나는 아직 용서할 자신이 없다. 아무것도 없고 아들도 마찬가지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은 며느리의 잘못이다. 내가 성장했기 때문에 내 원망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이 상황에서 즉시 도와줄 수 없다. 그것은 일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불편하다. 그것이 비인간적으로 보인다. 아마도 우리가 한때 가족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나도 안타깝다. 나는 이미 들었지만 지금 나는 손을 들고 나는 그것을 보여줄 수 없다. 나는 돈을 모았고 아들의 친구는 실망한 것처럼 보인다. 나는 돌아섰지만 며느리의 상황은 걱정이 되어 방법을 찾겠다.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치 아들의 친구를 쫓아내는 것과 같다. 그 후 나는 깊이 생각했다. 그것이 잠겨 있다면 복수가 유일한 방법인가? 우리가 이렇게 계속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나는 내가 단지 불행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 그것은 내 마음을 계속 흔들어 놓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속삭였. 내가 뿌린 것을 수확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많은 것을 깨달았다. 나는 오랫동안 복수에 집착해 있었고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을 되돌아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아들에 대한 증오와 원망에 빠져 있었으며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친 삶을 살았다. 사실 나는 내가 공들여 키워온 관계를 끊기로 결심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 나는 원하지만 그로 인해 아픈 상처가 남는다. 그것은 내 길을 막지 않을 것이다. 맞다. 나는 그것을 극복하기보다는 힘으로 삼아 더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나는 나 자신과 화해해야 한다. 따라 나는 나 자신을 너무 오랫동안 자책하고 원망해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내가 놓쳤던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온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제2의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것을 먹고 삶의 열정을 되찾았다. 나는 그 편지들에 대한 감사함으로 살기로 결심했다. 아들을 생각하며 눈물이 났다. 내 삶에서 이것을 하자. 나는 먼저 내가 추구하고 있는 취미를 쫓겠다고 나 자신에게 다짐했다. 나는 삶에서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독서를 시작했다. 나는 책을 읽으면서 하이킹을 계속하고 삶의 지혜를 배우며 산을 올랐다. 나는 자연의 경이로움에 매료되었고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삶의 기쁨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 나는 젖을 수 있고 뜨개질하는 법을 배운다. 나는 그렇게 했지만 처음에는 조금 부끄러웠다. 비결은 내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줄 것이라는 것이다. 나는 스웨터를 뜨개질해 이웃에게 선물할 것이며 심지어 직접 목도리를 만들었다. 뭔가를 창조하는 것이 참 재미있다. 그러다 갑자기 내 마음속에 무언가가 떠올랐다. 그 지역 마을에 놓인 돌봄센터가 있다. 그 전에 바빠서 발길을 줄였다. 나는 포기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노인센터에 가고 싶다. 처음에는 이곳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이 몇 명 있었다. 좀 더 가까이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자. 모두가 당신을 환영한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나도 노인의 동반자로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한다. 나는 준비부터 청소까지 모든 것을 돌본다. 그 일에 온 마음을 쏟으니 곧 노인센터를 찾게 되어 가족이 되었다. 모두가 나에게 좋은 사람이다. 그는 자신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내 아들이 나를 버렸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이 저를 가족처럼 대해줍니다. 어느 날 저는 떡국을 만들고 그를 초대했습니다. 맛있는 식사에 감사합니다. 마치 단어를 반복하는 것처럼 그것을 바라보면 이상한 감정이 느껴집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유의 기쁨입니다. 제 마음속에 갑자기 깨달음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랑과 감사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 마음속 깊이 이것이 삶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새길 수 있었고 제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아니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팔자지가 지팔자지에 의해 만들어졌고 저는 그것을 압니다. 저는 아들에 대한 걱정을 멈춰야 합니다. 저는 서서히 마음의 평화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되찾았습니다. 매일이 감사와 기쁨의 날입니다. 제 날들은 계속해서 지나가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저는 아침 산책을 좋아하고 시장에서 신선한 농산물을 즐깁니다. 신선한 재료로 맛있는 요리를 만듭니다. 여유 시간을 즐기며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그것을 되찾았고 때때로 동네 노인센터에서 보냅니다. 저는 노인들과도 대화합니다. 100세가 넘은 한 분이 변화하여 건강한 노인의 아름다움을 드러냈습니다. 삶을 사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그들은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아름다운 기억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치유하고 행복을 만드는 것이 이렇게 간단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공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아들의 그림자에서 나와서 똑바로 서세요. 진정한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길입니다. 제 말은 그날 이후로 저는 분명히 변화했습니다. 모든 일에 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매일 가벼운 마음으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아들에 대한 증오와 원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수록 저는 제 삶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저는 해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잃었습니다. 다시 찾고 행복을 얻고자 하는 열정으로 매일 아침 일출 때마다 이곳은 붐비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 가득한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흥분이 저를 깨웁니다. 아침 산책과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은 일상의 습관입니다. 끝나고 새들의 지혜가 나무숲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햇살과 자연을 만끽합니다. 가벼운 운동 후 저는 열심히 아침을 먹습니다. 우리는 신선한 재료로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더 나아졌습니다. 식사 후 나는 책을 읽고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나는 양식을 쌓아 올리며 이전에 몰랐던 지혜와 이해를 얻는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하루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오락은 삶의 원천입니다. 오랜만에 매일 소소한 즐거움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삶의 작은 것들조차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기서의 삶은 더 밝습니다. 물론 가끔 나는 아들을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무거워지더라도 내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기억이 마음속에 떠오르지만 곧 사라집니다. 나는 그것이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나는 아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싶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아들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나는 혼자 서 있는 기쁨에 익숙해졌습니다. 나는 아무의 도움 없이도 그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내 길을 자신 있게 걸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나는 모르겠지만 나는 자신감 있고 자랑스럽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과거에 있습니다. 현재에 얽매이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것은 나는 아들에 대한 원망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았. 나의 자유는 그에 대한 전형적인 예의다. 나는 더 많은 것을 느낀다. 나는 불행한 기억 이후 더 자신감이 생겼다. 삶에서 기회가 올 때 나는 다음에 일어날 일에 감사하기로 결정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더 강렬해진다. 살기 위해 나는 그런 강력한 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했다.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활동에 더 열심히 일한다. 나는 불행한 이웃들과도 나누고 있으며 그것을 실천한다. 나는 밖으로 나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보상을 느낄 수 있다. 나의 취미도 확장하고 있다. 나는 밖으로 나가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고 외국어를 배우려고도 했다. 늦게 피어나는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느낌이다. 정말 신선하다. 세상에 대해 배우고 당신의 재능을 발견하며 탐험의 즐거움이 있다. 나는 이웃 마켓에 가는 경우가 있으며 수공예품과 음식을 직접 만들어 판매에도 참여한다. 수익금은 사랑으로 이웃을 돕기 위해 사용했다. 현실에 적용하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 감정은 너무 압도적이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 하루하루 내 감사의 마음이 커지고 있다. 착한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내 존재는 우리가 함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기적이자 축복이다. 매일이 선물인 것처럼 나는 정말 감동적이고 행복하다. 잘 모르겠지만 지금 나는 웃고 있다. 내 얼굴에는 주름이 더 많지만 항상 미소를 짓고 있다. 삶은 풍요로운 세월로 가득 차 있고 결코 외롭지 않다. 아니요. 나는 내일과 모레를 기대하고 있다. 행복한 꿈을 향해 나아간다. 아들이 나를 버렸지만 삶은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 노년은 선물처럼 소중하다. 그래서 오늘 당신의 마음과 함께하는 하루의 감사함을 느낀다. 있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 시작하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내가 내 길을 계속 나아가겠다는 뜻이다. 자신감 있게 걷고 가려움이 있으며 과거의 아픔이 있지만 그저 현재 순간의 기쁨에 집중하면 된다. 나는 그곳에 있고 사랑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 정말 감동적이다. 내 말은 행복하고 긍정적인 미소로 내 남은 임무는 내 마음으로 안나를 비추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바람이다. 하지만
나는 아들과 함께 해야 할 숙제가 아직 남아있다.